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자, 2020년 8월 21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오전장 미리 보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인 관심 종목을 미리 추려보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만들어 줄지, 오전장에 꼭 기억해야 할 해외 증시 동향과 주요 뉴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한 핵심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베스팅닷컴에서 전체적인 지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해외 증시 동향을 한번 보는 거죠. 어제 보자. 아시아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었죠. 한국장은 굉장히 큰 폭락을 기록을 했었고요. 보게 되면 이제 상하이를 비롯해서 중국 지수 다 약세였고요. 전체적으로 다 좀 빠지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다만 저기 빠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어제 한국장만큼 강하게 빠진 곳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특출나게 한국장이 어제 하락을 했었구나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한국장 종료 후에 진행됐던 유럽장은 장 초반에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장이 열리는 시점에 한번 꺾인 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로스탁 50 지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3% 정도로 하락 기록을 했고요. 다만 미국장은 굉장히 인상 깊은 결과를 남겼어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는 전부 다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장은요, 보합 부근에서 출발한 이후에서 출발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넘어서는 높은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서 좀 강한 하락 조정을 겪었어요.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전주 대비 약 13만 4천 명이나 늘어난 110만 6천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 이게 원래 월가의 예상치였던 92만 명 수준을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후 시장의 관심은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주, 인터넷 기술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고요.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돈을 다시 밀어 넣으면서 기술주 쪽이 강한 상승 파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다소 포진한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면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선물 시장 지표도 현재 시간까지 어느 정도 강세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한국장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들도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미국 3대 주요 지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국내 증시의 흐름이나 특히 수급 섹터를 고르는 데 있어서 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 종목들 정도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은 S&P 500의 가장 주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상승 상위에 있는 종목 1위는 8% 상승한 시놉시스가 차지했습니다. 시놉시스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종목인데 반도체 설계 섹터로 꼽혀요. 그래서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타깃이라는 종목이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거가 마찬가지로 좀 개별 종목이 좋은 실적으로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를 보게 됐을 때는 추가로 미국 최대 반도체 종목 인텔 같은 경우에 1.7%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제 마찬가지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꼽히는 램 리서치, 자일링스 같은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금 하향세를 보이다 보니까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약 0.9% 정도는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큰 상승은 보이진 못했고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미국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FAANG 이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S&P 500의 상위 종목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 보여지시고 페이스북 보이다시피 초강세를 기록을 했어요. 페이스북이 2.4% 상승하고 애플이 2.2% 상승, 그리고 아마존은 1.1%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놨습니다. 요즘에는 펑뿐만 아니고 매겟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MAGAT, 이게 올해 들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펑이라고 대표되는 기술주들뿐만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그리고 테슬라까지 포함하는 요 녀석들도 굉장히 주요해서 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 기술주를 이끌어갈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다라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언급하는 회사들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조금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이끌어낸 것도 있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어제 사상 최초로 2,000불을 넘어서며 장을 마감하면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변동폭도 무려 6%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액면 분할이 8월 31일에 마무리되는데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계속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커질 수 있는 액면 분할이 더해지다 보니까 좋은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지수는 기술주들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이 정도, 시장은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좀 주요 뉴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 우리 아시아장에 그리고 한국장의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요 표정이 안 나왔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장 결과를 보면서는 요 표정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나이스라는 표정,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종목과 관련돼서 좋은 수급을 넣어주는 경우도 많은데, 테슬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기록적인 주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오늘 오전장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간밤에 나왔던 뉴스인데 푸틴의 최대 정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차를 한잔하고 탑승을 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차에 섞인 독극물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지금도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라는 거를 보도가 되었었는데, 러시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었죠. 전일장 약세를 보였었죠.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런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이 더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러시아의 이제 푸틴이 이어져 오던, 계속해서 독재 정권을 이어져 오던 이 정권이 조금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좀 전 세계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해야 될 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틀 전부터 해서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었던 포인트죠. 이틀 전에 화장품주들이 강한 파동을 나오면서 그 원인으로 제가 리뷰까지 해드리면서 짚어드렸던 양재츠의 방한이 오늘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일정주예요. 그래서 양재츠의 방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미국과의 안보 정세라든가 동북아의 정세에 관련된 그런 논의를 나누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중립을 지켜달라 이런 논의들이 아마 중심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외교적인 관계는 항상 주고받기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원하는 게 있다면 어느 것 정도는 내줘야 되겠죠. 그런 걸로 해서 어떤 걸 중국이 한국에게 내줄까라고 한다면 한한령 해지라든지 경제적으로 지금 한국의 제품들을 막는다던가 한국을 배제하고 있던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시진핑 방한 이슈와 맞물려서 이런 고위 인사 방문은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 호텔주, 이런 주요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 파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정을 만들어내는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장 종료, 정규장은 종료가 되고 시간회가 진행되던 시점에 발표된 뉴스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에게 국정을 위임 통치하고 있다. 이게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 처음 봤을 때는 시간회에서 상승하고 있던 종목들이 다 꼬꾸라졌어요. 왜냐면 뉴스 제목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북한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고, 북한에서 생길 수 있는 큰 변화는 사실 남한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바로 인접해 있고 적대적인 관계, 뭐 지금은 평화라고 하지만 일단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 큰 변동이 생겼다라는 거는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쿠데타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이러한 정치적인 업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무언가 변동이 생기면 한국장에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오늘 아침에 시작되는 한국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우리 한국장에서는 좀 이런 요소로 인해서 좀 악재가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뉴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어제 미리 받았던 종목들이 사실 많아요. 어제는 지수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개별 종목들, 좋은 추세를 이어가던 종목들은 다 꺾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 이제 지수가 반등이 된다면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좋게 이어갈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을 볼 수 있어서 굳이 새롭게 짤 필요 없이 눈여겨봤던 종목들 오늘 뉴스와 관련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소비주와 관련돼서 이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마트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하락 추세에서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전자결제 시장의 대장주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결제주이자 쿠팡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쿠팡 관련주로도 꼽히는 다날, 어제 쿠팡과 관련해서는 동방이라는 종목이 강한 슈팅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에도 어느 정도 엮이는 게 있거든요. 택배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쿠팡이라든가 배송업체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옮겨가게 되면 다날은 결제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들과 IT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요 IT 종목 카카오, 네이버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5G 종목들 오이솔루션, 솔리드, 에이스테크, 다우데이터. 특히나 이제 오이솔루션과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장에서도 하락 수준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외국인 매수세가 받쳐졌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강세가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로 2차 전지 쪽 가장 좋은 종목들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이 급락을 하면서 재미를 보지 못했던 그린 뉴딜과 관련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수소 관련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동화화성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 관련해서는 유니스는 어제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유니스 CS윈드, 동국 SNC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실 때 어느 정도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오늘 일정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츠한불,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반드시 지켜보셔야 되고, 자, 북한 이슈와 관련돼서 빅텍과 스페코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마 아침 출발부터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아래에 빼두고 매일매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 여기서 굉장히 강한 파동들이 다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파동 중에서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었던 셀트리온 형제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까지, 요까지는 뭔가 지수가 빠지지 않아도 강세를 좀 받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장이 진행되더라도 좀 유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녹십자 셀, 신풍제약, 유한양행, 종근당까지 백신 관련주들 주요 종목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좋을 때는 좀 힘을 못 받는 섹터들이에요. 이게 코로나 섹터도 전부 다 뭐 지수가 약해야만 잘 가는 게 아니고 지수가 약했을 때 더 부각되는 녀석들, 공포 심리가 자극됐을 때 부각되는 녀석들, 마스크주, 웰크론, 그리고 음악 변동 관련주, GH 신소재,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 YBM넷, 그리고 의료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 비트컴퓨터까지 요렇게는 오늘 코로나 관련 섹터로 해서 따로 분류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죠.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한불 같은 경우가 오늘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오늘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즐겁게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